매너는 사람을 만들고 종목은 수익을 받는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어제 봤는데. 어제 봤죠? 자, 네. 오늘 사실 저희가 반도체 이야기를 네. 나중에 매니저님 끝나고 삭삭 들여서 이렇게 좀 파헤쳐 보려고 네. 여의도에서 또 증권가를 초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종목 이야기 좀 먼저 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매니저님 빠르게 또 호출을 해봤는데 어제 또 공교롭게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도체 또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세제 지원이나 여러 가지 네. 정부 정책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반도체 계속해서 수급난이 있어서 그런지 네. 우리나라 할 것 없이 미국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반도체에 대한 수급 부족은 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다만 그 수급 부족의 원인은 벌써 2, 3년 전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인텔, 세계 최대, 명실상부 여전히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인텔이 이번에 이제 이 최근 수년간 10나노 공정 관련된 그 수급 문제를 겪고 있는 와중에 여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미세 공정이죠. 7나노 칩 출시를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이 부분이 또 하나 이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요즘에 여러분들 그 주식 시장 미국에서도 인텔보다는 AMD의 그 주식 흐름이 훨씬 더 좋은데 지금 AMD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잘 나가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 수주를 바로 그 TSMC의 또 파운드리로 현재 수주를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TSMC에 대한 생산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삼성과 TSMC가 2017년, 2018, 2019년도 지금 그 메모리 칩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생산을 조금 줄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2019년도부터 이제 그 생산을 줄이고 또한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연초까지 좀 생산을 줄였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금 IT 그 가전제품이나 이런 수요가 갑자기 폭발을 해버렸죠. 그렇죠. 왜냐하면 재택근무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센터 등등 이 반도체가 필요한 그 산업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TSMC는 물량을 줄였는데 수요가 폭발하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반도체 수급난을 겪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 차량용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현재 그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시대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서 당연히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만든다 그래서 당장에 공장 짓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공장을 짓고 증설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한 그 이번에 일본의 르네사스 같은 경우에도 또 공장 화재로 인해서 절대적인 반도체 수급 부족을 겪고 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코로나19도 네. 있지만 말씀해 주셨듯이 화재라든지 아니면 오스틴 공장 한파라든지 네, 맞습니다. 각국에서 재해가 잇따르면서 또 이 반도체 수급난을 더 부추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매니저님, 근데 저는 이 반도체를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어려워요. 이게 네. 메모리, 비메모리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반도체가 있고 네. 물론 삼성전자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안에서는 굉장히 상위권의 랭킹이 되어 있지만 네.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기사를 보면은 역시나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로 네. 이 추세가 스탠스가 점점 더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기업들도 그 수요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글로벌 1위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D램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모리 메모리. 반도체. 예. 자, 사람으로 따지면 좀 기억력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신규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
다시 세계 1위에 도전을 하는 그 반도체는 바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인간으로 따지면은 판단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흔히 인공지능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차량이 자율주행의 절대적인 부분을 지금 차지하는 것도 바로 시스템 반도체죠. 그쵸. 자, 만약에 그 차가 자율주행으로 가다가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과연 스탑을, 그 브레이크를 밟을 것인지, 아니면 옆으로 피해갈 것인지, 아니면은 단순히 뭐 경적을 울릴 것인지, 이거를 판단하는 건 바로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차량과 그 다음에 IT가 더더욱더 고도화될수록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예. 여기에 맞춰서 지금 또 삼성전자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그 어제도 텔레칩스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맞아요. 강한 급등이 나왔던 것도 예. 바로 텔레칩스가 차량용 반도체의 96%의 매출을 대부분을 차량용 반도체에서 내고 있는데, 팹리스 업체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를 막겠다라고 기사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D램,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시스템 반도체 안에 이제 네. 있는 게 MCU, 즉 차량용 네, 반도체로 맞습니다. 하위 개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네. 소부장 이렇게 기업들이 나뉘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어떤 기업들을 좀 봐야 하고, 네. 그리고 그 기업들은 어떤 이제 장비나 부품 소재를 무엇을 만들기 위한 장비 부품 소재 기업인지를 또 알고 가야지 좀 그림을 그리고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소부장, 뭐 소재 부품 장비 네. 관련주들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네. 지금 시간에 이거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가 이제 대량 생산보다는 소량 생산으로 그 타입에 맞는 차량용, 아니면 뭐 웨어러블, 아니면 뭐 인공지능 같은 이런 그 상황에 맞는 설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팹리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 설계를 맡고 있는 거고, 예. 또 그다음에 위탁을 하는, 바로 생산을 위탁하는 그 회사를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그쵸. 하는데, 예. 그게 이제 삼성전자나 뭐 대표적으로 TSMC가 있는 겁니다. 예. 워낙 이제 규모의 경제로 가다 보니까 또 다른 회사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안에 그 팹립스와 그다음에 파운드리 안에 또 하나의 바로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침리스라고 하는데요. 침리스. 네, 그래서 팹립스에서 업체가 그 반도체를 설계를 하면 이거를 이제 파운드리로 오더를 내릴 때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이제 설계를 해주는 그 회사가, 그 산업이 또 따로 있는데, 그게 바로 침리스 회사라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침리스 회사 아주 대표적인 대장주 한번 보면서 예.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랑 생산 그 중간 단계 역할을 네. 맡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바로 공개를 해보죠. 네, 한번 볼게요. 자, 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AD 테크놀로지입니다. AD 테크놀로지. 네, 자, AD 테크놀로지는 여러분들이 뭐 종목은 좀 익숙하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침리스 업체라는 거는 잘 모르실 거예요. 예,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냥 AD 테크놀로지 하면은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만 알고 계실 텐데, 이건 이제 침리스 업체로 우리가 이제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좀 이벤트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예. 자, 원래 이제 AD 테크놀로지는 아주 대표적인 또 TSMC, 지금 전 세계 뭐 파운드리 명실상부 1위죠. 지금 그 TSMC와 원래는 지금 현재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TSMC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네, 예. 세계 최대 업체와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러면 악재 아닌가요? 아무래도 비메모리 시스템 네. 쪽에서는 TSMC가 압도적인 지금 네.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렇게 호재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나 왜 갖고 온 이유는 예. 바로 TSMC와 계약을 해지하고 바로 삼성전자와 신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와 앞으로 파트너십을 같이 가기 위해서
TSMC와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뭐 계약을 해지하고 나서 어느 기업을 찾을까 하다가 삼성전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삼성전자의 입김이 작용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AD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사업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당연히 이번에 이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와 함께 추가 수주와 매출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좀 종목을 AD 테크놀로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예. 자, 그러면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 자, 차트 한번 봤더니 이게 네. 좀 길게 널리 해서 보면은 네, 굉장히 굉장히- 횡보한 기간이 기네요. 그렇죠. 박스권을 네. 굉장히 길게 횡보하고 있는데 무려 2020년 1월,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거의 뭐 1년 넘게 특별히 시세 아직 나오지 않고 옆으로 가격만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본격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은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뭐 실적과 더불어서 앞으로 본격적인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히든 종목은 여러분들 이제 조금 테마와 좀 급등이 가능한 종목들 위주로 갖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와 연결된 공약주 같은 경우에는 좀 대형주들, 어제 SK 이노베이션 가지고 나왔었죠. 오늘도 상당히 잘 가는데,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위주로 가지고 나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AD 테크놀로지는 좀 단기로 보지 마시고 지금 계속 옆으로 횡보하면서 아직 본격적인 시세, 삼성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부터 한번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삼성이 이제 사실상 네.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맞습니다. 그 투자가 본격적으로 실현이 되면은 네. AD 테크놀로지 같은 부품 기업, 네. 또 장비 기업들이 수혜를 정말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침리스. 예. 그래서 이제 침리스. 동사는 지금 이번에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양호합니다. 그래서 뭐 실적이 뭐 적자거나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이제 실적 나온 거 보면 작년 영업이익은 한 134억 수준으로 전년동기 대비해서 11%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실적 탄탄하고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라는 아주 그 뭐 든든한 그런 그 백그라운드를 지금 등에 업고 네. 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뭐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세워볼까요? 네. 자, AD 테크놀로지 일단은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29,000원을 잡았는데요. 예. 여기 이 이상은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29,000원을 이제 또 터치를 하면 제가 목표가를 좀 올려드릴게요. 왜냐면 너무 이제 목표가를 1년, 2년 후를 보고 너무 이제 과도하게 높이면 뭐 그 안에도 계속 좀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네, 마음이 또 지치잖아요. 그렇죠. 좀 목표가 막연할 너무 수 길면. 있어서 예. 일단은 단기적으로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터치하면 올리는 형식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2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말하는 중간에 조금 올라왔는데요. 그냥 뭐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25,300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지금 얘기해 주시는 순간 한옥가 차이로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자, 매수가는 현재 구간에서 해보시고요. 목표가 2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 잡고 AD 테크놀로지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네, 보세요. 또 시계열을 좀 네. 넓혀서 길게 긴 호흡으로 가보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긴 네. 호흡 봤으니까 짧게 또 네. 짭짤한 맛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저는 히든 종목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으로 일단은 그 정책 관련주, 요즘에 이제 건설, 맞아요. 그리고 뭐 이런 쪽, 그리고 오늘도 시멘트. 특히나 네. 시멘트, 건자재랑 중소형 그 건설주 밑단에서 좀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뭐 경부고속도로 이슈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예. 여기에 이제 정책주까지 포함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SOC 관련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예. 처음에 이제 SOC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 오세훈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죠.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에 바로 몇 달 전에 지금 그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잠시 쉬다가 다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이 SOC 관련된 종목들은
이번 뭐 서울시장 관련된 정책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대선 정책까지도 당연히 옮겨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정부 여당에서도 경기 부양, 실질적인 경기 부양이 최대 또 핫픽, 토픽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뭐 대표 수혜 섹터로 여러분들 그 시멘트 관련주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멘트. 네, 시멘트 관련주는 상당히 많죠. 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물론 뭐 그 대형주들도 있고 우량한 종목들도 있지만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보면은 앞으로 이제 시멘트가 좀 부족 현상, SOC와 그다음에 건설 경기가 급속도로 좀 회복되면서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무려 7년 만에 가격 상승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또 필수, 건설에서 쓰일 수 있는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수요가 뭐 끝나거나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에 따른 영업 마진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실적까지 받쳐주는 종목입니다. 직접 종목 보면서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예, 공개해 주시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고려 시멘트고요. 시멘트. 네, 현재가 3,910원 바로 편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와. 고려 시멘트. 자, 그러면 네. 지금 현재 어떤 자리에 있는지 네, 차트 한번 직접 볼까요? 네,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사실 시멘트, 네. 페인트, 뭐 인테리어, 건자재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시멘트 중에서도 네. 고려 시멘트가 굉장히 탄력을 크게 받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만큼 다른 종목들에 대비해서는 솔직히 많이 못 올라왔어요. 아, 그동안요? 네, 자, 이제 보시면은 예. 그 이제 비교 대상인 성신양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성신양해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코너에서 8,000원 초반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성신양해는 이번에 이제 오세훈 그 서울시장 후보 관련된 정책 테마를 좀 타면서 주가가 단기에 좀 30%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런 그 종목들 대비해서 이제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은 지금 저점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좀 가볍습니다. 종목이 그 오늘 그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1,100억 수준으로 상당히 좀 가벼운 종목인데요. 그만큼 또 거래량이 충분히 붙어준다면 뭐 충분히 정고점 넘어가는 급등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지금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주가는 거의 뭐 2018, 19, 2020 그리고 또 2021 올해까지 거의 뭐 그 지금 월봉상인데요. 지금 주봉으로 보고 계신데 현재 박스권을 전혀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4,000원 라인, 3,000원 라인에서 윗꼬리가 달면서 내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건설 경기 빅사이클로 인해서 지금 정고점 을 훨씬 더 넘어갈 수 있는 시세가 나와줄 수 있다. 뭐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도 뭐 1,000억밖에 안 되고 그리고 또 작년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 22억으로 흑자 전환까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정책 테마주로 묶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고려 시멘트 오늘 또 거래량도 꽤나 받쳐주고 오늘 있기 거래량 때문에 많이 붙었어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 또 상승 여력은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고려 시멘트를 오늘의 히든주로 그러면 꼽아주셨는데 가격 전략은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목표가는 단기로 4,2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6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단기 목표가 4,200원 잡은 거는 일단 그 터치하면 여러분들 그 절반 차익하시고 나머지는 그 물량은 제가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시멘트 관련주는 앞으로 이제 대선 정책 정책 후보 관련주로도 충분히 좀 한 1년 동안 그 시세 모멘텀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고려 시멘트 목표가 4,200원 잡고 대응해 보시고요. 목표가 빨리 찍을 것 같아서 네. 2차 목표가 지금부터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늘의 히든주까지 살펴봤고 그러면 또 여러분을 위해서 또 소통하기 위해 달려가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바로 화면으로 열어볼게요. 네, 종목 좀 빨리 볼게요. 예. 자, 지금 건설주 얘기 나왔는데요. DLENC 한번 네, 한번 볼게요. 저희가 DLENC는 사실상 상담을 해드렸어요. 네, 어제였나요? 바로 좀 어제 상담을 예, 해드렸는데. 그랬는데 기다렸더니 막 올라요. 네, 맞습니다. 예, 막 오른다고 또. 감사합니다. 예. DLEN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고점을 돌파를 했는데요. 네. 지금 뭐 주택건설 경기가 굉장히 또 앞으로도 뭐 빅사이클 1, 2년은 더 갈 거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 관련주는 홀딩하시는 게 맞겠다. 그래서 오늘 뭐 장중에 지금 14만 3천 원까지 찍었는데요. 뭐 15만 원까지는 당연히 무난하게 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15만 원까지 네. 잡고 홀딩 의견 나왔고요. 네. 자, 한 종목만 네, 한 가볼까요? 종목만 좀 빠르게 볼게요. 예. 자, 보시면은 자, 빠르게 상담해 드릴게요. 자, 현대 자, 칩스앤 미디어 볼게요. 네. 네, 칩스앤 미디어. 자, 칩스앤 미디어는 오늘 그 차량용 반도체 얘기했던 주제와 좀 맞기 때문에 예.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칩스앤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급등을 19%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요. 자, 이 이유는 바로 어제 이제 텔레칩스가 이슈가 크게 나오면서 지금 칩셋 미디어도 같이 좀 따라가는 경향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뭐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지금 차량용 반도체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단기 급등이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대장주가 좀 같이 흔들리다 보니 칩셋 미디어도 같이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 그 모멘텀으로 어떤 그 변동성이 어제 오늘 좀 굉장히 큰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앞으로 이런 그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과 그 다음에 이슈는 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는 매도하지 마시고 더 들고 계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칩셋 미디어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관련주로 나와서 상담을 해봤고요. 더 갈 것이다. 홀딩 관점에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한번 또 볼게요. 네. 자, 그다음에 ECS 한번 보겠습니다. 자, ECS 볼게요. ECS는 좀 손질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한번 볼게요, ECS. 예. 자, EC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그 전 코너에서 여러 번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 EC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 모멘텀으로 묶여 있던 부분이 이제 마켓 컬리 관련주나 이런 걸로 이제 묶여 있었던 종목인데요.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며칠 후에 또 상한가도 찍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4월 8일 날 최고점 이후로는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켓 컬리 관련주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제 ECS, 뭐 흥국 F&B, 그리고 뭐 KC피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물류 관련주도 마켓 컬리 관련주로 묶여 있는데 이런 그 테마성 종목들은 물론 이제 우리가 마켓 컬리가 이미 상장이 됐다라고 하면 예. 그거는 이제 재료 소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마켓컬리는 아직 또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아직 상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언제라도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고 한번 또 나온다면 또 주가는 단기 급등이 나와줄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요. 그것도 제가 단기 급등 좀 나오기 전에 과거처럼 한번 저점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ECS 소개하는 시간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ECS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ECS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면 사실 네. 마켓컬리 이슈 나오기 전에도 굉장히 행보 기간이 길었거든요. 네네. 몇 달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크게 슈팅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조정이 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네, 뭐 또 단기 해볼 수 트레이딩 있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좀 예. 단기로 좀 차익을 하셨고 예, 또 맞습니다. 이제 만약에 그때 이제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 홀딩을 하시는 것이 네.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 네. 그때 단기 급등 나오면 정말 꼭 차익 실현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홀딩입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메이저님 오늘 여기서 방송하고 끝인가요? 또 더 뵐 수 있나요? 네, 오늘 그 끝나고 여러분들 오늘은 5시 30분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 재료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지금 단기 저점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집중 분석해 드릴 거니까 이따 MBN골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창원 메이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